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 6차시입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간단합니다. 이미지 분류의 기본 원리, 그리고 CNN 모델로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서 실습까지 한번 해보는 이런 구성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분류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사진 속 대상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자동으로입니다. 자동으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 예를 들면 컴퓨터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과연 구분할 수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CNN 모델이 없었을 때는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 차, 교통신호 이런 객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객체, 여기 이미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객체 인식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역시 CNN 계열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덕분에 이제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비전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욜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모델 이름입니다. 이런 욜로 뭐 요즘에 한 12일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엑스레이 폐 엑스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IBM과 또는 그와 준하는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최초로 그런 초국적 기업들만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IBM이 가지고 있는 왓슨 같은 그런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이런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때 그 왓슨도 이런 폐 결핵에 있는 이런 폐 환자들의 암을 찾아낸다든지 종양을 찾아내는 이런 기술들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그때가 2016년이니까 이제 거의 한 10년 이제 곧 다 돼가네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많은 데이터와 또 엄청나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욜로라든지 또 다양한 그 CNN 모델들로도 충분히 이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성능을 이제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CNN 기술들 이런 이미지 기본 분류 기술들도 앞으로 계속 점점 더 발전하기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런 고퀄리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16년 그때 당시에도 엄청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인공지능이랑 누가 더 잘 구분하냐 그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대결을 했었을 때 인공지능이 조금 뒤처지는 아주 살짝 뒤처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협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비전 센서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미지들은 이미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우리 그 애플과 같은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사진 분류, 고양이 이런 거 자동으로 분류되죠. 이제는 뭐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스노우였나요? 그런 사진 어플들을 쓰면 자동으로 얼굴을 감지해서 필터가 씌워진다든지 이런 기술도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의 한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분야에서도 엑스레이, MRI 분석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도 자율주행 차량의 객체 탐지 그리고 도로 인식 이런 것들 진짜 엄청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쇼핑 같은 경우도 상품 이미지 자동 태깅 및 검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SNS에서 얼굴 또는 사물 자동 인식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그 사진들을 뭐 이렇게 길게 누른다든지 또는 터치한다든지 하면은 관련된 정보가 그 검색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들이 일단 이미지 분류다.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분류의 핵심은 이제 CNN 모델이라고 보는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래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하는 딥러닝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스티콘 해가지고 이미지를처럼 픽셀 간 위치 관계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CNN은 이미지 내의 시각적 패턴, 그래서 모서리라든지 색상, 질감 등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성 요소를 보면 합성 곱층이 해가지고 필터들을 통해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그 경계라든지 윤곽 이런 시각적 요소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 여기서는 이번에는 레루를 쓰네요. 그래서 비선형적 추가가 되고 복잡한 패턴도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풀링층이라 해서 이미지 크기를 축소,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 크기를 축소를 시키고 여기서 핵심 정보를 유지하면서 계산하는 게 계산이 효율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시 연결된 거. 그래서 추출 특징을 총합해서 최종적으로 분류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것들 하나 픽셀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요 구석구석의 픽셀들 하나하나 단위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여러 단위로 이렇게 쪼개기도 합니다. 쪼개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손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원을 축소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컸던 사진이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 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축소를 시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점점 풀링층을 통해서 이제 축소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징을 다 파악하고 나면 다시 완전 연결층에서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그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를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좀 미숙했을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멀리서 보면 그 강아지인데 분명히 강아지인데 멀리서 보면 망가진 쿠키 있잖아요. 망가진 쿠키가 마치 강아지처럼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강아지가 아닌데 강아지로 분류하는 이런 오차들 그런 것들이 좀 종종 등장하긴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도 좀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이제 잘못 탐지하는 오탐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미지를 탐지하고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CNN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한대요. 패턴을 인식하고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 이걸 단계적으로 이제 수행한다고 했죠. 아까 그 레이어가 굉장히 단순한 레이어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한 이런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시각적 판단을 수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력 사이즈가 64 바이 64짜리 요런 이제 얼룩말 이런 친구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신경망에 들어가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합성곱층 32개의 필터 이미지의 작은 영역을 스캔해서 한대요. 그래서 피처맵이라고 하는데 요만큼만 뜯어서 다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풀링해서 또 작게 만들고 또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렐루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써가지고 음수 자체를 제거해서 비선형을 부여한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미지를 탐지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때에는 활성화 함수를 레루를 많이 쓴다 정도를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레루를 많이 쓰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풀링층을 거친단 말이죠. 풀링층을 거칠 때마다 이미지를 자꾸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미지 사이즈가 여기 처음에 64가 64였죠. 얘네들을 이렇게 점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공통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포함해서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또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정보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들을 일렬로 풉니다. 이렇게 다 되면, 이게 풀링이 다 되면 엄청나게 많은 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일자로 쭉 플래튼 해가지고 펼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적용을 했을 때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시스템 성능도 많이 탔었고, 그리고 연산하는 속도도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것을 작업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컴퓨터 자원들도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지만, 애초에 모델 자체들도 굉장히 이제는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또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개랑 고양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렇게 학습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은 엄청 좋은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랑 고양이랑 누가 봐도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왜 가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강아지인데 약간 좀 여우처럼 생긴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친구들. 이런 리트리버처럼 누가 봐도 털이 많고, 털이 길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이런 데서 학습을 할 적에도 학습하기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유사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NN 이미지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명한 사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라벨링인데, 데이터 라벨링을 할 적에 최대한 처음에는 학습이 용이한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S 코드를 활용해서 제 컴퓨터의 자체에는 이런 텐서플로우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막 이 강의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특히 이제 본인의 컴퓨터에 GPU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렵다든지, 또는 이런 컴퓨팅 자체의 프로그래밍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VS 코드를 이용하지 마시고 구글에 가시면 콜앱이라고 있습니다. 콜앱은 뭐냐면 구글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툴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GPU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집백보다는 좋은 GPU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PC에다가. 근데 이런 콜앱들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내가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 변수라든지 또는 버전마다 원래는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콜앱도 싫다. 콜앱은 다 이제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나는 콜앱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피터라고 있어요. 아나콘다라고 있어요. 아나콘다에서 쓰는 이제 이런 IDE 중에 하나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는데, 걔네들도 좋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학습하기 용이하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려면 제 개인 컴퓨터에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텐서플로우라든지 쿠다라든지 CUDNN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본인의 컴퓨터와 그 다음에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쓰고 정말 많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마시고,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거 간단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건 콜앱입니다. 왜냐면 구글 아이디들은 대부분 다 있으시니까요. 콜앱을 활용하셔서 그냥 무료로 좋은 성능의 GPU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싫다고 하시면 이제 아나콘다를 활용해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시면 거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각 버전별로 자신의 컴퓨터에 맞춰서 최적화가 돼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 예측은 해가지고 저는 일단 캐글에서 데이터셋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대 고양이 데이터셋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모델 설계 후에 학습하고 테스트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에 고양이가 808개, 그 다음에 그 강아지 사진이 809개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는 고양이가 203개, 강아지가 203개, 요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경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전처리, 이미지를 리사이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델에 들어가기 좋게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전처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64 x 64네요. 아까 봤던 그 얼룩말 사진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64 x 64였는데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자, 배치 사이즈는 32개래요. 자, 배치 사이즈라는 것은 요 809개를, 808개의 데이터 사이즈를 원래 본인의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릴 수도 있어요. 다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는 또는 시스템 그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는 이게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32개로 32개로 쪼개서 이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드는 바이너리래요. 이진법이죠. 왜냐면 우리는 그 이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양이 아니면 개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인 모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테스트 모드도 사실은 똑같죠.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미지 전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들 808개, 809개가 트레인에다가 들어가고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세팅한 친구들이 강아지 23개, 203개, 그 다음에 고양이 203개가 테스트 셋에 그대로 탑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CNN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컨볼레이션 2D 레이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까 그 레이어 층들이기 때문에 층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레로로 이제 그죠? 활성화 함수를 하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하게 된 건 여기 이중 분류 때문에 그죠? 개인지 고양인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에서 이제 모델 자체를 이제 익힐 때 옵티마이저 최적화는 아담으로 쓰고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냥 간단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보게 되고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학습이 끝이 나거든요. 학습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를 또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테스트도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0.5 이상이면 강아지고 0.5 이하면 고양이네요. 그죠? 이렇게 설계를 했다. 뭐 물론 나중에는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0.5를 초과하면 강아지고 0.5보다 낮으면 고양이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바로 강아지, 고양이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에포크당 처음에는 에큐러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점점 좀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0.5 이상이었단 말이죠. 0.5를 초과하면 강아지, 0.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고양이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다 랜덤 픽하게 골랐기 때문에 고양이가 우연찮게 4개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하나가 강아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포크를 하는 것은 에포크 자체가 이제 반복 학습인데요. 반복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그 양을 찾아내는 것, 학습 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려 학습량이 많아지면 오버피팅이라고 해서 이제
과적 합의 이슈들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51번, 5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CNN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는 딥러닝 시각적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대표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곡과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이와 강아지 구분하는 실습도 했었고 모델을 0과 1 확률 값을 기반으로 해서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한번 학습해 보시면, 그리고 또 실습 코드를 한번 짜 보시면 이제 점점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점점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또는 보안, 그리고 우리 페이스 아이디 같은 그런 부분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점점 이제 본인의 그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포커싱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CNN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딥러닝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을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딥러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